보도록. 네. 지난번에 뜨겁게 막 하다가 중간에 휙 해갖고 다시 끌어올려야 될 텐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주문 잘 하셨어요? 네. 시간 드린 거 잘한 거죠, 우리가? 네. 이 시간에 한 거 잘한 거죠? 네. 안 하고 10시에 바로 했어도 되는 사람 몇 명이 보이네요? 네. 시간이 필요 없었던 몇 명이 보여요, 지금? 어쨌든, 이제까지, 오늘의 결과는 이제까지 걸어보고 준비한 어제의 결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또 만들어가는, 내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사용하실 텐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1부 했고요. 오늘 2부를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요 얘기 되게, 했죠? 네. 자, 여러분 다 이것 때문에 오시잖아요? 시간도 벌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다 뉴스킨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오늘의 행동들이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장님이 어떤 얘기, 그 강의를 해주신 남자 사장님 뭐라고 말했냐면, 사장님 두근거리세요? 두근거리세요? 뉴스킨 막 나올 때마다 두근거리세요? 네, 좋아요. 사장님 막 두근거리세요? 네. 아우, 좋아요. 사장님 막 두근거리세요? 아우, 좋아요. 여기는 다 아직 당첨되진 않았지만 100억짜리 우리 복권을 하나씩 사서 가슴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어요? 네, 아직 은행이 문을 안 열어서 못 찾고 있을 뿐이에요. 네, 가슴속에 이것들을 다 완성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는 복권을 가슴속에 다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아직 은행이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자존감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내놓으면. 왜냐하면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회를,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도구를 우리는 지금 가슴에 딱 안고 달려오고 있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놓치고 간 것들을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라는 놈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표가 크면 문제가 작아진다. 이해되세요? 네. 네.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세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세우고 뉴스킨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할 적 있죠. 막 힘들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쉴 텐데 이걸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 그리고 또 목표가 안 세워졌으면 룰루랄라 대충 살아도 될 텐데 목표라는 걸 세우고 나니까 대충 살 수가 없어지는 삶이 와요.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워서 그 목표를 쳐다볼 때마다 어깨가 그냥 한 10kg의 피로물질을 가슴에 등에 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목표라는 얘기를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가 안전하게 매월 들어온다면 결국은 한 2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20억짜리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오게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걸 한번 적어보다 보면 되게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달 때 목표라는 놈을 정해놓고 이쪽에 기쁨을 조금 적으면 목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들려요. 그래서 힘들어. 이걸 해보면. 일을 해보면, 그러니까 목표를 가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운 일을 대가 적는 거예요. 막 기쁜 일들을 목표 옆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지금 2,000지불이 하는데 나는 5,000지불이 좀 늘려서 200만 원 가까운 커미션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쁜 일들을 적어보면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식사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바뀌는 생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한테 짜증을 좀 덜 낼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부족해지면 사람은 뭘로 나타내냐면 온통 짜증으로 나오거든요. 피곤만 해도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억수로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목표라는 지표를 내가 기쁨으로 조금 더 무게를 낮춰놓으면 사장님들이 훨씬 더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즐겁지? 한번 보면 나는 너무 목표만 생각하고, 목표는 사실은 내가 뭘 갖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무게를 자꾸 눌러서 사장님도 좀 기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킨이 좀 즐겁고 쉬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딱 생겨도 아침에 아마 여기 나오실 때 지금 여기 이름 적어놓고 못 나오신 한 7, 8분이 계시는데 그 7, 8분은 분명히 아침에 어제까지는 나오리라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어떤 상황에서 이기지 못했겠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내가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장님들은 이거를 빨리 사업이구나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비즈니스구나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뉴스킨을 사람들이 왜 리크루팅이 안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지원 사장님 처음에 뉴스킨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두려웠어요? 파는 일 같은 다단계 파는 일 그거는 걱정 안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보면 파는 일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스킨을 하겠다고 와서 이그제큐티브가 된 다음에도 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냐면 GV에 다 부딪혀요. 이 GV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GV만 딱 해결하고 나잖아요? 그럼 뉴스킨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 솔직히. 예. 솔직히 뉴스킨만큼 재밌는 일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혹시 GV를 해결하신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난 GV를 좀 해결했다. 우리 리더들은 다 해결하시죠. 우리 주희경 사장님. 혹시 GV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데몬하고? 네. 데몬이에요. 예. 이거예요, 이거. GV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GV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데모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팔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사업자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을 때 첫 번째 사장님들한테 안내하는 건 요거예요. 예. 100번의 데모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1년이 가도 한 3,000GV에서 못 태어나, 막 2년이 가도 이 3,000GV라는 걸 못 태어나,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1년의 합이 100번이 안 되시는 분, 2년 동안을 다 합쳐도 데몬의 합이 100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GV가 엄청 높잖아요. GV가 엄청 높은 사람을 보면 데몬을 빨리 끝낸 사람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데몬을 빨리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떤 안내를 했었냐면 카렌다를 2번을 갖다 놔라. 아니면 카렌다 1권을 꺼내놔라. 하나는 내 스케줄을 정리하기 위한 카렌다. 하나는 내 이거를 체크하기 위한 카렌다. 100번이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만 X 쳐도요. 3개월 열흘이면 돼요. 그죠? 네, 사실은 LOI를 하는 기간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만 3개월 안에 100번의 데모를 끝낸다면 GV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하면서 이거는 그냥 통계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통계 같아요. 그래서 달력을 딱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얘가 2번 했어요. 할래 데모를. 그러면 하나, 2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쳐보시면 제가 한 말이 딱 맞는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100명을 다 하는 순간 100번의 데모를 그때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고 잠깐 얼굴 본 거 데모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실제로 데모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줬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모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바를 보여주고 우리가 파운데이션도 보여주고 아니면 뭐 미네랄 오일도 보여주고 예 파마렉스도 보여주고 이런 데모를 좀 했느냐는 거죠. 그런 데모를 100번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3000지구보다 훨씬 더 안정된 30명의 소비자가 생긴다고 확신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 홍순영 사장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체크해보세요. 달력해놓고. 맞아요. 이거를 3개월에 하시고 6개월에 하시고 적어도 6개월 이내는 끝내셔야지 사장님들이 다른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럼요. 예. 다른 목표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100번의 데모를 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100번 데모 중에서 제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3000GV가 5000GV도 되고 10,000GV 만드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3000GV를 안전하게 만드는 요 원래 본체는 얘인 거예요, 얘.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핀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GV 하나하고 핀업하고 이게 다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서 배우는 거는 딱 요거 두 가지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핀업은 우리 목표는 다 뭐예요? 티멜리트. 예, 우리 목표는 다 뭐예요? 히멜리트. 예, 티멜리트. 자, BD를 한번 우리 다 BD를 가보자고요. 올해는 지금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마카오 준비를 하시고 내년 2019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달리면 모두가 다 BD를 갈 수 있어요. 제가 모두가 다 BD를 갈 수 있는 걸 열어볼게요. 네. 자, 사장님들 보세요. BD가 되려면 적어도 내 직라인이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네, 6개 있으면 되죠. 네. 6개의 이그제큐티브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6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6라인을 이그제큐티브를 만들려면 LOI를 몇 사람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넣을까요? 평균? 10명 LOI를 넣으면 6명이 생길까요? 네, 안 생깁니다. 30명? 이 확률이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대신 통계는 거의 정확해요. 통계는. 근데 보통 20명 정도 LOI를 놓으면 6명 정도의 이그제큐티브가 생겨요. 20명의 LOI를 누르려면 몇 명을 초대해야 될까요? 네. 100명. 예, 100명? 네. 50명? 제가 볼 때는 100명 이상 초대를 해야지 20명 정도의 LOI가 들어갈 거예요. 어렵나요? 이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근데 누군가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10년에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1년에 하기도 하고 이래요. 1년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100명을 초대하기 위해서 쇼더 플랜을 몇 명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100명을 초대하기 위해서 쇼더 플랜을 몇 명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200명? 200명. 네, 억수로 남현대 사장님 200명 돼요. 초보는 잘 안 돼요. 200명 갖고 안 돼요. 이게 답이에요, 사장님. 600명한테 쇼더 플랜을 하면 돼요. 쇼더 플랜 다 배우셨죠? 네. 쇼더 플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 사업이 어떤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리프트 백으로 쇼더 플랜 할 수도 있고요. 갈바닉으로 쇼더 플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늘 쓰고 있는 누미스파 갖고도 쇼더 플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쇼더 플랜 하는 600명 중에 우리는 6명을 찾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몇백 명이 아우 싫어 안 해. 그런 걸 내가 왜 해. 나 관심 없어. 상관없어요. 이 안에 다 온통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이 600명이. 근데 깜짝 놀라운 거는요. 1년이 365일이거든요. 1년에 내가 비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2명씩 쇼더 플랜 하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비디 가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커미션을 매월 받을 수 있어요. 뭐 한 1,00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비디가 되고 나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보통 비디의 평균 수입은 웬만하면 3,000이 넘어가거든요. 네. 한 달에 3,000 버는 일인데 달마다 하루에 2건의 쇼더 플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그죠? 어때요? 이게요, 하루하루의 경영이 자유를 만든다고 제가 맨날 쓰잖아요. 오늘 뭘 했냐, 어제 뭐 했냐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머 세상에 6개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 못 만들겠다, 야.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하나 갖다 놨는데 속 엄청 세겨. 미칠 것 같아. 없는 게 나 차라리. 네.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이제부터 2가지예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냥 뉴스킨 직장이 아니라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데모를 하는 일이에요. 예. 데모과 쇼더 플랜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모를 빨리 하는 일, 그리고 2번째 쇼더 플랜을 600명을 채우는 일,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달력 아까 꺼냈잖아, 카렌다. 그 카렌다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600개가 될 때까지 X표를 쳐기 시작하세요. 1년 365일 동안 쇼더 플랜을 매일 2사람한테 해보시고, 그리고 데모를 3개월 이내에 매일 1사람 이상 해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너무 길게 가면 지겹잖아. 어제 박윤정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랠리에서. 자긴 천천히 갈래요. 뭐 길게 뭐 괜찮아요. 뭐 나중에 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길게 간다, 느리게 한다, 천천히 한다 이런 말 딱 싫다 그랬잖아. 뭐든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도 놀지 마 이러면 아마 바로 아플 거예요. 저는 그냥 바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아프다고. 예, 저는 2가지 아팠거든요. 하나는 돈이 떨어지는 거, 하나는 못 놀게 하는 거. 이 2가지에 바로 내가 약간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애기 아빠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살짝 기운이 안 좋아. 금방 알죠. 쟤 돈 떨어졌구나. 제 상태가 좀 저러면 돈 떨어진 애야. 뭐 이거 금방 알거든요. 예, 저는 아파요. 아프면 돼. 막 온몸이 아파 일단. 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빨리 끝내고 놀면 얼마나 좋아. 맞아. 예, 적어도 우리 POT 사람들은 저는 빨리 끝내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 입에서 나는 잘 못해. 사실은요, 하겠다고 뉴스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간과 돈의 자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겠냐고.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려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적어도. 예. 근데 여러분들 쉬워지지 않았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거? 네. 요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네. 날마다 하루에 2명. 그래,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는 내년 신년 카렌다 다 나왔잖아.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X표를 치세요, X표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 뉴스킨에 와서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요. 사장님, 1,500명에게 쇼더 플랜을 해보세요. 그러면 15명의 팀 엘리트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쇼더 플랜
플랜을 얼마나 했을까 하고 보니까 제가 한 15년 동안 1,500번을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미리 가는 거고 늦게 하면 늦게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확률이에요. 통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쇼더 플랜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날마다 뭐를 해야 되냐 이거죠.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걸 교과서처럼 딱 나와 있는 랑연북의 페이지가 있어요. 옛날에 79페이지였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사업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그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명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같이 정말 스폰서님이 얘기한 대로 600명의 쇼도 플랜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전봇대 보고 할 수도 없고 맨날 들은 남편한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한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600개의 쇼도 플랜을 하려면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사실 고민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리크루팅의 혁명을 보면서 완전히 명쾌하게 풀었던 책이에요. 들으셨죠? 네. 뭐라고 그래요? 리크루팅의 혁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 한 명의 지인도 없이 리크루팅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 책의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 옥수인 사장님 콜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저 속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그 아이디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리크루팅 혁명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 저자의 삶을 조금 기억하시는 분? 네. 제가 그 저자의 뭐 했던 사람이죠? 네트워크. 보험했다가 네트워크를. 제가 그 녹음본을 올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경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 속에 본인이 한 13년을 넘게 구르는 것 속에서 만들어낸 노하우가 이 책에 있어요. 이 노하우에서 전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요거예요. 자,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랑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막 적기 시작하죠. 예. 혹시 최현지 사장님 몇 명이나 적으셨어요? 5명. 네. 5명을 통해서 혹시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사역하신 지? 6개월? 예. 5명을 통해서 몇 명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음, 5명을 통해서 6명. 네. 혹시 내가 막 적은 5명이 사업을 하던가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우리는 명단도 한 번도 제대로 작성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영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마케팅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책을 막 보고 공부하고 아니면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명단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명단 작성을 막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명단을 쫙 적어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던가요? 아니요. 안 해요.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메리스라는 질병이 딱 감염 환자가 외국에 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서 왔어요. 이 메리스라는 거를 밝혀내기 이전에 이 사람이 막 만났겠죠. 사람들을 외국에 갔다 와서 감기 같아. 근데 뭐 가족도 만났겠죠. 예, 그 메리스 환자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환자가 생겼고, 두 번째 환자는 또 5, 6명을 또 전염시켰어요. 그렇게 메리스 환자를 한 명이 시작해서 한 명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메리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몇천 명의 메리스 환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어디부터 만들어지냐면,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몇백 명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메리스를 갖고 들어온 사람은요, 몇 명한테 안전했거든요. 두 번째 메리스도 몇 명한테 안전했어요. 왜? 활동량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소름 돋게 하고 무섭게 발발 떨게 만들었던 사람은 몇 번째였냐면 14번째 메리스 환자였어요. 14번째 메리스 환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활동력이 많아, 활동력이. 만나는 사람도 많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많고, 행동 반경이 틀려.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서요, 주변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메리스. 그런 슈퍼 메리스. 전달자를 찾는 거야. 메리스 환자 중에도 가장 강력한 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요 1차 요 인맥은 거의 그냥 용기를 준 사람이야. 뉴스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왠지 얘가 살 것 같은 사람이야. 네, 그냥 나에게 용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보면 여기서 별로 결실이 안 나오죠. 이게 1차 인맥이에요. 그래서 1차 인맥을 통해서 2차를 받아보니까 2차도 별 수가 없어. 그런데 실제로 메리스 환자처럼 2차, 3차, 4차, 5차, 6차 정도 가야지 실제로 슈퍼 전달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인내력은 어디에 있냐면 2차 만들다가 끝내고 다른 사람 찾으러 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재예요. 보시면 보통 1차 인맥은 내가 아는 친척, 가족, 친구, 모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1차 인맥에 적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알다 보니까 그렇게 나보다 뛰어나잖아요.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저기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리더는 조금 달라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안에서도 또 리더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왜 뉴스킨의 사업이 매력 있냐면요. 보통 CEO들이 하고 있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자영업이든 내가 하고 있는 주인 사업이든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경영하는 건 누가 똑똑해야 돼?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냥 결과는 뻔해. 근데 네트워크는 되게 특별해요. 내가 똑똑한 거랑 좀 달라요. 저도요. 제가 똑똑한 걸로 성공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아마도 지금 뭐 루비나 됐을까요? 나의 똑똑함으로 한다면? 그런데 저는 지금 티멜리티에 와 있어요. 백만장자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면 네트워크는 그래서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언제든지 데려다가 나랑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 뉴스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사를 잘못 만나면 그것도 끝났어. 뭐 내 능력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어쩌면 높은 내 능력보다 못한 회사를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슈퍼 전달자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나도 이걸 알았는데 읽었는데 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슈퍼 전달자를 못 찾고 있지? 사장님 있잖아요. 나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인맥에서 슈퍼 전달자까지 찾으려는데 얼마나 걸리면 좋을까요? 얼마나 걸리면 좋을까요? 6개월. 6개월? 네. 막 한 달에 한 번씩 리크루팅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 달에 한 명씩 슈퍼 전달자 찾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예, 그 방법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네. 슈퍼 전달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소개를 받고 어떻게 명단을 늘려가고 있냐면 자기야 제품 좋지. 하나 소개해줘. 자기랑 닮은 사람으로. 뭐 아니면 멋지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멋진 일이었어요. 이 말도 안 하고 놀러 다녀갖고 맨날 갈 데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 정도도 멋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개해달라는 숙제를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누구를 소개해야 될지,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뭐 제품 쓸 사람을 소개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개를 못 받는 거야. 그냥 지금 정말 뭐 아까 우리 이한남 사장처럼 임상이 있고 막 이러면 그 임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임상이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소개를 빨리빨리 받아서 이번 달도 마감해야 되고 다음 달도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분이 많이 해서 벨로시티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어제도 돈이 들어왔던데 예, 왜 들어왔는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줘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봐봐요. 사장님. 소개를 부탁할 때 소개에 부탁하는 나의 생각이 전혀 달라야 돼요. 지금하고 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인 사장님하고 해볼까요? 사건인 사장님이 알고 있는 제품을 좀 쓰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나 뭐 언니는 언니 뭐 예, 아는 동생이 있어요. 그럼 그 동생은 1차 인맥에 들어온 거죠. 그죠? 1차 인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뭐에 돈을 잘 써요? 먹는 거. 돈을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 재밌어요? 어디다 주로 돈을 써요? 아이한테 돈을 많이 써요. 네. 그러면 보세요. 1차 인맥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을 만났으면 이 동생을 보니까 아이한테 돈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동생은 뭐를 할 때 재밌냐면 아이 엄마들 만나서 모임도 가질 테고 아이 엄마의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단골로 다니는 아이 샵도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샵이 그죠? 예. 그리고 남편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소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소개해줘 이거 하고요. 야, 내가 여러 엄마들을 보는데 자기는 진짜 뭐 지은이면 지은이를 너무 이쁜 옷을 잘 입히더라. 자기 혹시 매장 어디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친구가 그쪽에 오래 다녔지. 얘 태어나고 나서 한 3년 계속 난 거기 다니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매장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예요? 네, 아주 돈을 잘 쓸어오는 소비자의 관계겠죠. 그죠? 예. 소비자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조금 불편해도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받아주겠죠. 네. 그런 고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명단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옷을 굉장히 잘 입어. 일단 칭찬하죠. 언니는 옷을 사도 늘 이렇게 코디도 잘하고 옷도 잘 골라. 혹시 언니 옷가게 다니는데 정해놓고 다녀? 누가 이렇게 코디해 주는 거야? 어디서 옷을 사?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받고자 하는 2차 인맥을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상대한테 맡기고 상대가 선택해 줄 때까지 계속 소개 좀 해줘. 야, 얼굴 좋아졌잖아. 너 저한테 가끔 이제 우리 파트너들이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소개를 안 해요. 이러면서 와. 그렇게 좋아졌는데 소개를 안 한대. 어떤 식으로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어보면 얼굴 좋아졌으니까 뭐다 안 알아보니? 야, 너 피부 알아보는 사람 없니? 소개해줘. 이건 그냥 기본이야. 좀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 제가 보면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2차 인맥을 옷가게를 하든 아니면 어떤 분은 자동차를 맨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집이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바꿨어요. 거의 뭐 3개월에 새로운 차가 계속 들어올 정도로 막 그 신랑이 원래 미친 사람이에요, 자동차에. 어쨌든 자동차를 굉장히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를 신경 써서 몇 년을 타는데 계속 한 사람한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고객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딜러예요. 고객 관리를 잘하는 딜러는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얘를 찾기 위한 목적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냥 대나가나 아무나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잖아. 사업을 해도 누가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을 소개받고 싶어요. 약속 안 지켜, 성실하지 않아, 맨날 지각해,
늦어. 어디 오라 그러면 안 와. 그리고 그 전날 얘기해. 이런 사람을 소개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겠다고 머릿속에 이미 결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뭘로? 티업과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를, 그리고 또 우리 팀에도 계시는데 올 때마다 뭘 하나씩 싸들고 와. 주고 싶은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2차 인맥을. 자, 그럼 2차 인맥이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인맥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업을 안 할 가능성은 80% 이상이에요. 2차 인맥이면. 그럼 우리는 3차 인맥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났던 앞집 언니가 옷을 잘 입어서 아니면 자동차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보험 설계사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설계사를 하나 소개받았거나 자동차 딜러를 소개받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두 번째 소개받은 사람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져요. 비즈니스 쪽으로 커져요. 그럼 조금 더 키울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한 5, 6년 동안 자동차를 계속 사준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대충 만나겠어요? 어쨌든 들어보겠죠. 어쨌든 들어보겠죠. 왜냐하면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럼 앉아서 나는 이 사람을 또 관찰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곳에 명단을 갖고 있을 것인지 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죠. 그럼 예를 들어 나눠보니까 딱 조금 전에 소개한 이분보다 훨씬 더 관계들이 좋은 사람들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럼 또 소개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혹시 제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소개시켜준 이 사모님처럼 굉장히 놀랍게 오랫동안 고객 관리하면서 이런 분들의 뭐 하신 분이 있냐, 아니면 딜러 중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동료 중에 혹시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어쨌든 여기서는 사업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소개를 받지만 점차 우리는 넘어가면서 사업 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한테 제가 안내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명단을 만들어낼 때 그냥 대충 소개받지 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개를 내가 해달라고 말을 해라. 그 대신 관찰을 잘하고 이 사람에게 관심 있게 봐야지 이 사람한테 자동차 딜러를 받을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를 받을지 아니면 매장을 받을지. 매장하는 사람을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소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돈 벌게 해줄 거예요, 우리는? 이 매장하는 사람을 소개받은 이 매장하는 사람 돈 벌게 해줄 거거든요. 이 사람 돈 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많은 사람을 소개할 테고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또 만들어낼 테고 실제로 왜 한 명의 뒤에 200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냐면 만들어내는 사람이 5명밖에 못 만들어내면 5명이 숨어 있는 거고요. 200명을 만들어내면 200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단을 받으실 때 항상 내 머릿속에 슈퍼 전달자 찾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명단 소개를 받는지.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명단을 여기서 언니 소개받았더니 언니가 동생 소개했는데 얘는 언니는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인데 동생 소개받아 보니까 10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이야. 얘한테 소개해보니까 바디바 정도 써. 아이고 이제 끊겼어. 다시 또 누구 찾아야 돼. 우리가 이런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갈 거거든. 이렇게. 뭘로? 슈퍼전달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명단을 한번 놓고 보실 때요. 상대를 한번 훑어보실 때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이 얘기할 때 그 장미옥 사장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람이 장미옥 사장님이 장사를 오래 했잖아요. 고객 상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장미옥 사장님이랑 나랑 딱 처음에 내가 한
한 3년 넘게 먼저, 한 3, 4년 먼저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고 나서 장미옥 사장님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장미옥 사장님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우리 집에도 와서 차 마시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리크루트한테 얘는 어려워.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블루 다이아몬드 내가 뭐가 되면서 같이 드레스를 입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빌리러 갔는데 거기에 있더라고 장미옥 사장님이. 근데 여기 아는데요? 나 여기 아는 데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자기 처음 왔대. 자기 그 드레스 샵에 처음 왔대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나는 목적이 내가 좀 약간 남자 같잖아. 오히려 목적은 드레스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안 보여, 잘. 근데 나는 드레스 몇 개씩 왔다 입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했어. 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눈만 딱 봐도 관찰력이 이미 이 사람 마음 다 열었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면 되는지 금방 알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구나. 이게 실력이라는 거구나. 이게 나와 다른 저 사람의 굉장히 빨리 클 거라는 생각이 그 순간 확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대를 만나잖아. 근데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뭔가 하나 배웠거든. 오늘 해독을 하나 배웠거든.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상대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예. 눈화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아니면 이 사람의 손짓만 봐도 뭘 하는지 이게 관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미옥 사장님이랑 저랑 차이가 딱 난 게 뭐였냐면 관찰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내가 모든 일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내가 필요한 거에만 딱 관심이 그러니까 저는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일을 빨리 끝내는 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초점을 이 뉴스킨이라는 거에 초점을 딱 이 비즈니스가 자기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킨, 머리부터 발끝까지 뉴스킨, 모든 내 뇌의 생각은 뉴스킨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떻게 꺼내서 이 사람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 하나 가지고 제품을 판매도 우리는 그러니까 깔려있는 모든 것이 보석이에요.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일으켜도 보석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슈퍼 전달자를 찾아도 보석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하시는 게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명단에 두시고 한번 명단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이 명단을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관찰력과 관심이 필요하고 티업이 있으셔야 돼요. 상대를.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뉴스킨 사업을 잘 하려면 하루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아까 하루에 뭐해? GV하고 핀업하는 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게 먼저겠죠, 그죠? 어쨌든 회사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맞춰? 방향이 왜 중요한 거야 도대체? 네. 자, 방향 맞추는 게 혹시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방향이겠지만, 방향 맞추는 거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선아 수석님? 방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추면 좋을까요? 네, 좋아요. 또 방향을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추면 좋을까요? 뉴스킨에서요? 예, 본사에서 다운라인까지, 회원까지. 회원까지. 방향은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요걸로 넣었는데 방향은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공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 롯데월드 124층 위에서도요. 다 지금 전시 상태를 준비하고 다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하늘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멀리서 누가 뭐를 쐈어. 뭐가 하나 발견됐어. 정확한 지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에서 명령을 하달받은 쪽에서 총을 쏘잖아요. 같은 대포를 쏠 거 아니에요. 네. 빗나갈 확률이 99.9예요. 예. 이게 1도 1미스가 1도는 엄청 크죠. 1미스는 엄청 작은 거거든요. 0.00001보다 작은 걸 거예요 아마. 요 1미스가 하나 딱 방향이 틀어져서 좌표 설명을 잘못했잖아요. 0.00001인데 0.0001이라고 말했다면 1km 만에 750m의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온도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왜 일기예보가 왜 졌다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기예보가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옛날보다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일기예보 하나를 맞출 때요. 이 소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는 별로 오차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점 하나만 딱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없애고 여기에다가 1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 기온차가요. 우리가 느끼는 기온차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보세요. 0. 예를 들어서 컨벤션이야. 0. 랠리야. 0. 그룹 미팅이야. 0. 팀 미팅이야. 이렇게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0.00001까지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 하나를 안 가. 오늘같이 안 와.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성공 이루는 놈하고 잣대를 딱 재잖아요. 그러면 아주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루가 중요하고, 그래서 왜 오늘 미팅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막 스폰서만 발이 타. 발바닥이 다 타. 그냥 막 동동 굴러가지고. 왜냐하면 꼭 들려주고 싶거든요. 오늘도 아마 이 명단 작성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가셔도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좌표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좌표 하나를 살짝 무시하는 거야. 아휴, 팀미팅 가니까 재미없고 잔소리 엄청 하고 스폰서 얼굴 보내니까 아우 짜증나. 오늘 좀 늦게 갈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빼먹으면 시간이 조금만, 우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 성공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했고요. 환경정리, 상황정리 이거는 잔소리 안 할래요. 오늘 다른 게 좀 있어서. 아시죠? 네. 뉴스킨의 비즈니스는요. 직장보다 못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맡길 시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될 시간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뉴스킨 할 시간을 딱 정하셔서 그 결단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뉴스킨이 사업인지 아니면 부업인지 아니면 뭐 그냥 알바인지 방판인지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프로모션 지금도 이제 마카오를 주고 있어요. 이때쯤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닌가 봐 이번에는. 다음에 해야 되겠어. 4만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11월과 12월 2달 동안 2만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딱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요 고민이 딱 올 때요. 그래.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내년도 있는데 내년을 준비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생각을 딱 먹는 순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에도 못한다. 네.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오늘만 오늘 굶고 말지 뭐 상관없어. 근데 이게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년에도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끝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1초 전까지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총 질량이 있어요. 일의 시간이 있어요. 이만큼 일을 해야지 이걸 줘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물이 끓을 때까지 태워보는 거예요. 요런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사장님들이 이게 마카오가 마카오만의 트립이 아니에요. 2019년의 트립일 수도 있고요. 2020년의 트립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번 달에 2018년 11월, 12월 동안 열심히 달린 이게 2019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쉬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런 생각을 하면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석세스 트립이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솔직히 우린 다 알잖아? 나는 내가 몇 개 주문했는지? 저는 조금 이따 화면 열어보면 다 알아요. 지금 아직 안 떠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이뻐했어요 오늘. 조금 이따 화면을 딱 열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네. 어쨌든 우리는 다 알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질량을 총질량을 맞춰내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가 봐. 내가 강의하는 게 오늘도 다 못하고 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죠? 네. 네. 뭐 한 5분만 더 해볼게요. 1년 더 하세요. 팔로우는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조직의 구성원을 딱 보면 우리도 POT 파워 오브 팀이잖아요.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리더의 역할이 90%예요. 사실은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도 아시겠지만 리더의 역할이 90%예요. 근데 어디서 뭐 때문에 결과가 나냐면 90%가 아니고 10%가 하는 팔로워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리더를 너무 잘 만났어. 일단 보셨잖아요 그때 이거 등대 보셨잖아요. 예. 늘 스폰서님이 먼 데를 우리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63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내다보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운영진방에 늘 올리세요. 그렇게 올리면서 우리는 사장님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 이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POT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팔로워가 문제인 거야. 팔로워가. 예. 리더가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팔로워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왜냐면 리더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90%를 해요. 나머지 100명이 팔로워십을 하지 않으면 이 10%가 완성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순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만화책을 보다가.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나영선 장군이에요. 예, 이제까지 묻어뒀던 얘기예요. 예, 이순신으로 묻어뒀던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순신이 전하로부터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는 거북선을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의 파트너들을 쫙 앉혀놓고 숙제를 낸 거야. 물에 가라앉지 않고. 예. 어떤 적이 와서 싸워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의 배에서 우리 배로 올라올 수 없도록 뭐 육군전이라고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걸 만들어라 이렇게 숙제를 낸 거예요. 지금은 거북선을 본 우리는 쉽죠. 거북선처럼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숙제 과제를 딱 받는 신하들은,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그림도 안 나오고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를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요. 나영선 장군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장군님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어디서 거북선이 유래됐냐면요. 장작불에서 활활 타고 있는 무쇠 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무쇠 솥에 못을 박으니까 외적이 못 들어왔고요. 그 무쇠 솥에 각도를 맞추니까 기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화살을 쏴도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냐면 스폰서님하고 뭔가를 스폰서 리더가 어떤 거를 딱 만들어서 딱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 우리처럼 우리 스폰서님하고 할 때 야 만지부위가 목표야 그러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만지부위만 하러 다녀. 미친 애 같아. 그리고 힘들다고 말하면 혼날 것 같은 거야. 스폰서 잘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해. 그리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 예, 못하고 안 되는 건 내 혼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프레맨폴 만지부위 해! 이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낼까만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팔로워십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까? 누구 잘 되라고 하겠어요? 누구 잘 되라고? 예? 누구 잘 되라고 프레맨폴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겠냐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게 좀 나오면 공동의 목표가 딱 주어지면 적어도 내가 보통 사람보다는 평균보다는 더 이상을 해야 되는 책임을 딱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모션이고 그게 또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요청을 했어. 들었어. 집에 가면서 잊어버렸어. 내일 또 몰라. 야, 사람이 애를 키워봐. 그런 애를 키우면 엄마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언제든지 요청하시는데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을 하실 때 진심이면 돼요. 우리가 어제도 박윤정 사장님 그러던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티코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벤츠를 타고 갈 수 있어서 실력은 다 틀려요.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도 다 틀려요. 크기도 다 틀릴 거예요. 그게 커야지 행복하고 작아야지 안 행복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사실 뉴스킨을 열심히만 해보시면 한 2년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 정도가 됐다? 직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직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했는데도 아직 30만 원 벌고 있으니까 직업을 바꾸고 싶은 거지. 실제로 200만 넘어가면 우리 여기 나이가 이 정도 되면 200 잘 안 써. 오란 소리도 잘 안 해. 200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예.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선택한 이 직업이 사장님들의 평생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소통하셔서 조금이라도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시면 돼요. 안 나아지셨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 점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눈금이라도 나아지시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보세요. 자전거를 타도 앞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기아를 뒤로 놓고 가요? 무슨 자전거 기아를 뒤로 놓고 다니나? 맨날 그 자리에 이렇게? 아니면은 앞에 뭐 엘리베이터 탔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아니 올라가는 거 타라니까 내려가는 거 탔나?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렇게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그 랠리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였냐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100명을 모아놓으면요. 배가 제대로 안 가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팀원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똑똑했거나 굉장히 뛰어났으면 팀원으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보이는 게 없지 눈앞에.
예. 근데 부족한 사람이니까 합쳐지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부탁하기도 쉽고 또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거 빨리 주기도 쉽고. 예. 그래서 서로 여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었어요. 어쨌든 뒤에 많은 얘가 네 어쨌든 네, 이거는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만 이 재정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가치경영 이 모든 것을 사장님들한테 요걸로 주려고 해요. 바인더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사장님들한테 지금 11월에는 이만영 박사님의 사장님들이 제품과 여러 가지 우리 뭐 회사나 이런 거에 확신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2019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바인더를 준비했어요. 이 바인더를 통해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간이 관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이 관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의 건강 관리도 됐으면 좋겠고 재정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3P 바인더를 우리 3P 바인더의 또 1인자죠. 양승남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잘하신 주민혜 사장님께서 두 번째 시간을 해주실 테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장님들 다 돈은요 버는 거보다 중요한 게 쓰는 거거든요. 돈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 전체가. 그래서 주민혜 사장님이 기업은행 출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재정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꼼꼼하게. 그래서 재정관리까지 해서 12월 달에 MBA는 이 바인더로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인더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해요. 짐을 빼고 왔나 봐. 이 3P라는 말은요. 이 세 가지의 앞에 P를 딴 거예요. 예. 그래서 3P 바인더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가 되는 거, 프로페셔널해지는 거, 내가 전문적이지는 거, 전문가가 되는 거, 뉴스킨의 전문가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스가 무슨 뜻이었지? 과정. 이 세 가지의 P를 따서 3P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3은 원래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 3%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래요. 그리고 알인데 알이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되는 건 3%밖에 안 된대요. 예, 다 모두가 그래요. 우리 지금 3%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의 염도가 딱 3%래요. 예, 요거를 넘었으면 이게 낮으면 바다가 안 되고 이게 넘었으면 사람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3%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공의 3% 그리고 생명의 3% 생명이 만들어지는 3% 그리고 썩지 않는 3%의 3P라는 바인더 안에 3이라는 숫자를 강규영 대표님이 일부러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3P를 통해서 이번에 2019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12월에 다시 또 로드맵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장님들한테 12월에 아주 좋은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하고 티업할게요, 제가. 여기 공지사항은 한 가지만 할게요. 토요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 네. 네. 토요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 시스템이 뭐가 있죠? 예, 토요일 시스템에 이번에는 제품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클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계속 초대 멘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비자는 뭘 원해? 제품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품을 되게 궁금해하고 제품을 알면서 다른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제품을 할 건데요. 완전히 초보한테 맞춰서 제품을 미치게 좋게 만들게요. 제품을 미치게 좋게 만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토요일 날 초대 많이 하시고 우리 저기 오범 사장님은 8명 초대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신규들 완전 소비자들 초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있어야 되죠. 예? 전체 카달로. 전체 카달록 가져오셔야 되고요. 전체 카달록보다는 책자 갖고 오셔도 좋고요. 책자도. 카달록 그냥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갖고 오셔도 한 돼요. 장짜리로. 예. 뉴스킨 가져오시고요. 전 제품을 제가 빠른 속도로 2시간 동안 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전체 리더시죠. 저희들을 아무 걱정 없이 늘 안전하게 항해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님, 최인영 스폰서님 모시고 리더 스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